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김다훈이고요. 조금 전 발표자 연구실 후배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 발표 드릴 내용은 Weakly Supervised Localization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 역시 작년 ICCB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오브젝트 로컬리제이션은 이게 사진 내 오브젝트 위치랑 범위를 이렇게 잘 잡아내야 되는 태스크인데요. 여기서 위클리는 아까랑 비슷하게 저희 이미지 라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 내에 사람이랑 말이 있다라는 저 태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 그 오브젝트의 위치랑 범위를 잘 잡아내야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다들 한 3년쯤 전부터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다들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이미지 라벨밖에 없어서 일단 트레이닝 때는 클래시피케이션 멀티라벨로 풀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는 저 글로벌하게 풀링해서 스파셜 차원을 없애기 전에 저 피처맵을 까보면 대략적으로 오브젝트 쉐입이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저렇게 뭐 비행기 비스무리한 모양이 잡혀 있는데요. 저기서 뭐 로케이션 정보를 얻어내서 뒷단에 뭐 디텍션 또는 세그멘테이션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들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피처 맵에서 좋은 모양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이 저 글로벌 풀링을 할 때 어떻게 저 스파셜 다이멘션을 잘 애그리게이션을 해야 뒤에 인퍼런스 때 예쁜 모양의 피처 맵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글로벌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뭐 이게 뭐 가장 간단한 풀링일 테고 또 그 얘네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로그 썸 엑스포넨셜 풀링, 글로벌 웨이티드 랭킹 풀링 뭐 저런 복잡한 풀링 방법들을 막 고안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트레이닝 자체 이미지 라벨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이미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기 뭐 비행기 프로펠러라던가 사람의 얼굴 저기만 집중된 피처맵을 가지고 뒷단에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으로 보내면 역시나 그 특징적인 부분만 잡아내는 불완전한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자 낸 아이디어가 컨셉은 이제 하이드 앤 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저희는 투 페이즈로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과 동일하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 이제 첫 번째 네트워크에서 여기가 특징적이다라고 밝혀졌던 그 부분을 이제 가리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트워크는 오른쪽에 있는 소를 가린 채로 소가 있다 뭐 이런 걸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미지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될 테고 이 두 개에서 피처맵을 얻어서 잘 합치겠다 뭔가 이런 컨셉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뭐 실제로는 VGG16을 사용을 한 그 구조인데요. 네, 뭐 별게 없고 그냥 일반적인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을 풉니다. 이게 첫 번째 페이즈이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는 첫 번째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다 프리즈를 시켜 놓고 그냥 포워드를 시키는데요.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걸 저 피처 맵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클래스 개수가 만 20개였다 하면 그 20개에 해당하는 피처 맵을 다 골라낼 수 있는데요. 저희 GT로 이미지 라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저 모터 사이클이라는 그 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피처 맵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고요. 그 스레숄딩에서 그냥 바이너리 마스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네트워크는 저 바이너리 마스크 뽑아내는 블랙박스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 마스크를 두 번째 네트워크 피처 맵 중간에다가 꼽혀서
그 저 빨갰던 부분으로부터의 피처를 못 보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네트워크는 저기 뭐 하여튼 빨간 부분을 못 보고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피처맵이 이런 경향을 띠는데요. 그래서 네, 맥스 이렇게 두 개 겹쳐서 맥스로 이렇게 최종 피처맵을 뽑아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세 개씩 이렇게 짝지어 있는데요. 두 번째 게 첫 번째 피처맵이고 세 번째 있는 게 그 다 합쳐진 최종 피처맵입니다. 뭐 사람의 손이나 바퀴나 이런 다른 중요한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실험은 저기 빨간색, 주황색 X표가 쳐져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네트워크가 각각 가장 크게 반응한 픽셀을 표시를 한 결과인데요. 이게 두 가지 네트워크가 좀 컴플리멘터리한 피처를 배웠다라는 걸 정성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실험입니다. 저기 왼쪽에 자동차 사진 보시면 첫 번째 네트워크는 뭐 바퀴 쪽을 보고 자동차인 걸 알았다. 뭐 두 번째 네트워크는 자동차 필러 쪽을 보고 분류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표는 그 학교장에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뭐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찾았으면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 리전을 마이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렇게 가장 크게 반응한 저 포인트가 GT 박스 안에 들어오면 맞고 안 들어오면 틀리고 이런 그 애큐러시를 적어 놓은 건데요.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 가리고 세 번째 맞춰라고 하면 갑자기 성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로컬리제이션을 잘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세 번째 페이즈부터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피처 맵을 어쨌든 뒷단에 디텍션이든 세그멘테이션이든 좀 더 완성도 있게 사용을 할 텐데요. 저희는 그냥 세그멘테이션에다가 저희 피처 맵을 쓰면 잘 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ECCB 16년도에 나온 위클리 세그멘테이션 그 베이스라인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피처맵 모듈만 이렇게 바꿔 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논문 이름이 Seed Expand Constraint인데요. 매우 그 제목에서 뭘 하는지 다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seed 피처맵을 넣으면 이미지 바운더리에 맞게 expand하고 constraint해서 세그멘테이션을 뽑아주겠다 이런 웍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seed 부분을 저희 피처맵으로 바꿔서 넣어서 성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VOC 세그멘테이션 결과에서 당시 제일 잘 되던 베이스라인이었고 거기서 2.5% 정도 올렸는데요. 근데 이번 CVPR에 갔더니 여기는 53이라 적혀 있는데 60 가까이 되는 걸 많이 보고 왔습니다. 네. 뭐 이건 역시나 정상적인 결과이고요. 네. 더 많은 오브젝트 영역을 포함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리는 영역의 크기가 베리할 때 여기 네, 두 개 가리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 보여주고 하나는 안 보여주고. 그러면 그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좀 또 베리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오브젝트가 너무 크거나 혹은 오브젝트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세 개의 페이지까지 보라 이런 것도 다 그런 류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다른 혹시 그 태스크를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 마스크 만들 때 스레숄딩 밸류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막 에벌레이션을 막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저게 너무 과하게 가리면 결과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하려고
이렇게 이미지 단에서 아예 그러니까 이미지 단에서 아예 가려버리기보다 이렇게 피처 맵에서 가린 이유가 뭐라 해야 되죠? 위에 있는 앞으로 갈수록 필드 오브 뷰가 좀 커져서 여기 네 번째 조그만 새에 있는 그림에서 사실 이미지를 다 가려버렸으면 못 찾았을 텐데, 그러니까 피처 맵에서 가려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 정도로 주장을 하긴 했으나, 네, 이게 사실 이 가리는 크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디텍션이 있겠지만 제가 실험을 해보지는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세컨드 페이지에서 뽑은 피처 맵이랑 첫 번째 스텝에서 뽑은 피처 맵이랑 그 이제 나중에 최종단에서 서메이션을 하실 때 웨이티드 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합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웨이트를 곱해서 맥스를 취하는데요. 여기 웨이트는 각각 네트워크가 내뱉은 클래스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저게 저 피처 맵에 대한 컨피던스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저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 클래스 그 액티베이션 피처 맵을 뽑아내실 때 이제 뭐 GAP나 GMP 뭐 여러 가지 풀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그 풀링을 다 시도해봤을 때 시도해 보셨는지, 그리고 나서 어떠한 각각의 어떠한 좀 다른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그 에블레이션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저 베이스라인 아까 CD expand constraint 그 논문에서 GAP를 썼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GAP를 썼고요. 다른 논문에서 하는 말을 빌리자면 맥스 풀링을 하면 제일 최대값 하나만 뒤로 포워드 되기 때문에 뭔가 물체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GAP를 하면 전체를 다 넘겨서 좀 더 크게 잡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랍니다만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사진에는 그 소가 2마리 있는 정도였는데, 그런 거 말고 디퓨즈하게 여러 마리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번 피어처 맵을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두 번 만드는 걸로 족한지, 아니면 3번 이상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아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리는 횟수가 오브젝트 개수, 인스턴스 개수라기보다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만약에 10마리가 있었으면 그 중에 뭐 한 3마리 잡았으면 3마리 가리고 찾으면 다른 1마리나 2마리 정도는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정도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첫 번째 때는 2마리 하고 두 번째 때 2마리 더 찾고 세 번째 하면 또 4마리 더 찾을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마스크를 랜덤하게 해서도 실험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어텐션이 저쪽에 간다고 해서 그쪽만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을 시켜도 나중에 로컬라이제이션 파트가 어느 정도 분포도가 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역시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으나 제 옆자리에서 발표를 했던 논문이 사실 그 논문 제목이 하이드 앤 시기였는데요. 그 논문은 이미지 단에서 4x4 16등분을 해서 이렇게 스토캐스틱하게 이렇게 드롭 아웃 시키면서 학습을 했는데, 거기서도 피처 맵이 어쨌든 퍼터베이션을 넣었으니 좀 더 넓은 부분을 찾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세그멘테이션으로 그 논문에선 보여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